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주수인당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예민한 주제를 제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또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네. 향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선생님 네. 또 신점으로 점사를 또 보시니까 네.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운기이고 네. 어떤 속마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님의 제가 사주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네. 지금의 운기와 지금까지 좀 있었던 일 말씀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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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1960년 10 네. 마음이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 마음이 이러면 본인 마음은 어떨까요? 네. 이분은 사실은 개인 사리 사욕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고지식하죠. 네. 사람으로 하나 딱 놓고 본다라면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고집도 세다, 주장이 강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사람이 사실은 정말 진국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이 뽑는 거예요.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팔다리가 많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을 피면 사실 10개밖에 없어요. 10개로 충분히 사람은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은. 그런데 정치를 한다는 거는 10개 가지고는 못하죠. 그래서 인간의 복이 없습니다, 이분이. 인덕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인덕이 없다 보니 내가 아무리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도와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이 사람이 누구처럼 정말 돈을 많이 빼돌려서 미래에 내가 편안하고 자식을 위해서 이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 돈으로 호화호식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요. 타고났고 자기는 오로지 목표가 정해지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이게 정의가 맞다 그러면 그거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시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나라는 정말 밖에서 봤을 때하고 대통령이 돼서 봤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예요. 부채도 너무 많아. 이런 장관 이런데 부서별로 보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니 팔다리가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그 글자에, 탄핵이라는 두 글자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과연 탄핵이 있을 거를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알고 했습니다. 알고 했는데 왜 알고 했느냐? 탄핵이라는 게 있을 걸 당연히 알았지만 이거를 안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이분 성품으로는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만 하다가 명예를 가지고 그냥 퇴직해서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고 또 나라에서 주는 주변에 사람 뭐 5, 60명 이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나 예전에 대통령이었어 이런 거가 싫었던 거예요. 이거보다는 나라가 더 걱정이 되고 나라가 더 안위를 아주 생각한 거죠. 나의 안위를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 무덤을 왜 팠겠어요? 오죽하면 팠겠습니까? 오죽하면. 알면서도. 예, 그러니까 국민한테 알리려고 판 거예요. 예,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썩어가고 있는데 부채는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내 생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 그만두고 다음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반드시 떠오르는데도 이거를 안 했으면 안 됐기 때문에 강행을 한 거죠.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네.
10개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탄핵이라는 두 글자에 자기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은 현 정부가 이 사람을 아무리 구속을 시키려고 해도 사실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맞습니다.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왜 했습니까? 이 사람 개인 사리욕을 채우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했습니까? 오로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탄핵이라는 그 글자에 속해 있는 일이 좀 커버린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걸 당해서 지금은 수사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옛말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본인이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한테 알릴 방법도 없었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나라를, 썩어가고 있는 나라를, 부채가 많은 나라, 외교하고도 단절된 나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방법으로 해도 그동안 안 됐던 거예요. 1년, 2년, 3년이 다 돼도. 그러니까 결론은 이 방법을 써서 자기는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을 간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있는 그대로 네.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하지만 뭐 제가 또 무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무당은 점사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무당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인간으로 놓고 보면 참 안 된 케이스죠. 네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탄핵을 했다, 이 내란죄로 해서 구속을 시킨다,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는 게 네. 어떻게 해서든 없는 제도 만들어서 정말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아요. 그게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실 없는 죄를 계속 엮어버리면 전 윤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자기가 판사검사했으면 뭐합니까? 판사검사해서 소용없어요. 뭐 이번에 뭐 가서 뭐 받으려고 하니까 뭐 막 소리 지르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전에다가. 사실은 그거는 이 개인 인격 모독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직의 대통령이었고, 근데 뭐 예전에 뭐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할 때도 모 당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자를 싹 뺐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인처럼 윤석열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거 모독죄예요. 네. 그 사람들 그거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왜? 대통령을 어떻게 윤석열이라고 부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놔뒀잖아요.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지금 현대판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젠들 갖다 안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이거를 정말 저도 이렇게 답답하고 저도 흥분이 되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정말 상심이 크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참 도움이 못 되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신청 콘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청 콘텐츠가 제가 한 번의 사주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주랑 이 생년월일만 듣고 이분의 기운이라든지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사보시 따로 필요하신 게 또 있으실까요, 선생님? 아니요. 그럼 그냥 네네. 생년월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네. 네, 이 생년월일 정확하지가 않아서 일단은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남성분이고요. 네. 1963년 되게 개걸스러운 사람이다. 천방지축하고 개걸스럽고 되게 독불장군이야. 근데 이 사람은
왜 양인살이 보이지? 양날의 검을 쥐고 있어. 양날의 칼을 쥐고 있다고. 그래서 옆 사람이 다 없어져야 돼. 이 칼자루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사주에 양인살이 있어. 그런 검이 보여. 그러니까 사람을 해쳐야 돼. 나 대신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없어지던 해쳐야 돼. 이 사람 되게 독선적인데? 독선적이야.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지? 그리고 욕심이 되게 많아.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사주고, 눈물이 없어. 되게 가식적인 성향이 있어. 그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이 사람 근데 눈치가 되게 빨라. 아, 눈치는 또 빨라요? 눈치가 엄청 빨라. 눈물도 안 나는데 눈치는 빠른. 눈치가 빠르니까 눈물 나는 척을 잘하겠지? 연기자 해도 되겠어. 연기자 사주 같아. 왜 되게 색깔이 그 카멜레온 같은 그런 색깔? 그렇게 아침 틀리고 저녁 틀리고, 그리고 되게 가식적이야. 그리고 좀 깡패 기질이 있어. 무슨 깡패 두목 같은, 뭐 행동대장 같은. 이 사람 감옥 안 갔어요? 어떤 거 때문에 그러시는지? 감옥. 감옥? 어. 뭐 그런 게 보여요? 왜냐면 관제가 몸에 칭칭 감겨 있어. 사주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리고 도둑질하는 그런 살이 있어.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했던, 남의 거를 훔쳤던 이런 살이 있는데, 거짓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리고 워낙에 구설수, 시비수가 많어. 근데 나이가 64살이잖아요. 네. 이 사람 근데 재작년은 운이 좋았네. 얼떨결에 뭔가를 잡긴 했는데, 문서를 잡긴 했어. 오, 예, 맞아요. 얼떨결에 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큰일 났다. 그거를 다 잡고 천하로 호령하겠다라고 나와. 이 사람 지금 이길 사람이 없는데. 오. 근데 너무 자기 포장을 잘하는? 그리고 욕심도 많고, 이 사주가 근데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야. 여자가 2명, 3명 있어요. 2번, 3번 장가를 가야 되는 사주라고. 워낙에. 그리고 자식도 나 몰라라, 부모도 나 몰라라, 좀 냉정하고 차가운 남자거든. 이 남자 여자 속 깨나 썩었다. 여자 깨나 썩었어. 갓을 2군데다 벗어놓고 살고 3군데다 벗어놓고 사는 사주야. 근데 이 사람 되게 잘 나가 지금. 지금은 또 잘 나가요, 선생님. 되게 잘 나가. 논란이 되게 많은 느낌인 거네요. 논란이 많은 게 아니라 원래가 그런 사람인데, 못됐는데 되게 못됐어. 이게 엄청 뭐 과거에 대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은 뭐 깡패가 된다든지 양인살 막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도 지금 잘 나간다면은 이게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잘하시는 분인 겁니다. 좀 뭐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론?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이 사람 이거 허물 벗겨지는데, 이건 안 좋은 기거든요. 허물이 벗겨지는 내년, 후년. 지금 64살이잖아. 5, 6, 7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감옥 가야 되는데,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나왔어요? 안 들어갔어? 그런 것도 느껴지세요? 갔어야 되는. 8번 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네. 6, 7은 못 피해 가겠는데. 근데 지금 삼재인데 업삼재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조상들과 하늘에서 그냥 우선은 도와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업삼재야. 근데 감옥은 가는데 안 가지 않는데. 6, 7. 지금 내년 65이잖아요. 내년 후반기부터 가라앉는 기운이 들면서 5, 6, 7. 왜는 내가 주저앉는다. 감옥을 가는 운인데. 문서로 치이는 운이야. 지금 근데 이 사람 운이 좋아. 왜? 아, 그래요, 선생님? 근데 이게 지금 운기는 좋은데 이제 앞으로의 운기를 좀 바라본다면은, 근데 죄를 뭐가 많이 졌다라고 보여요. 뭔가 제 업장이 많다. 그 업장을 근데 왜 뭐 이 사람 뭐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얼굴에 브라운관에 나올 수 있는 근데 왜 단종이 보여? 단종. 막 수양대군? 네네네. 그 숙청했던 그런 게 보여. 뭔가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죽어나가던 뭔가가 그렇게 뭐가 이렇게 바뀌어. 뭐 사장이면 사장에서 내려와야 돼. 회장이면 회장권을 내려놔야 돼. 이런 운이 바뀌는 운이 한 6, 7에 들어온다. 라고 나와. 근데 이 사람이 죄가 많다, 업이 많다 그러는데. 업이 많다. 뭐 사람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겠지만 업이 많다라고 나와. 업이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벌점, 신의 벌점. 업을 많이 지고 죄를 많이 지으면 신의 아, 그거 벌점이 있어요. 그거 꼭 오더라. 꼭 와. 무당들도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잘해먹고 살다가 그걸 이제 함부로 했을 땐 업을 받더라고요. 죄를 받더라고.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운이 들어와 있는데 6, 7에. 아, 그런 운이 확실히 들어있다. 본인이 원하는 거는 진짜 안 가리고 어떻게든 쟁탈을 했을 때 이기는 사주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무서운 분이 좀 있겠네요. 왜냐면 되게 이기적인 개묘생님이 이기적인 성향이거든. 그리고 되게 계산이 빨라.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비상한 건 있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이 사람 못 이길걸요? 이 개묘의 10월달생이면 못 이긴다라고 나와. 함부로 못해.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긴 한 사주라.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나한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또 돌아오거든. 네. 오르막을 빨리 올라간 사람은 내리막이 빨리 내려가는 그건 당연한 이치라고 봐. 그런 식의 분명히 온다. 온다. 알겠습니다. 오, 선생님 진짜로 오늘 점사 보면서 제가 소름이 좀 많이 돋았어요. 그러게 나 이 사람 보면서 소름 돋았어. 저는 선생님이 점사에 그래요? 저는 선생님이 난 이 너무- 사람 사주 너무 소름 돋아. 아, 그래요? 음. 너무 점사 잘 보셔가지고 원래 이게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꼭 받아야 되는 느낌이 아닌가 보네요. 신점이란 그럼요.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걸 나도 띄워보는 거니까. 제 생각에 기운을 읽어서 그걸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 앞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굴 생각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를 나도 띄워보는 거니까. 다음에도 선생님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